안녕하세요, 남경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슬슬 대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계실 텐데요. 다들 목표가 하나 있으시잖아요. 바로 기록 단축이죠. 근데 오늘 영상은 마냥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훈련을 해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훈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훈련장에서,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내가 강습 시간에, 훈련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큰 틀은 훈련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해인데요. 본인이 목표하신 훈련에 대한 목표, 영법에 대한 교정이라든지 체중 감량, 기록 단축 등등에 대한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 후에 운동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훈련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이 코치가 시키는 세트를 그냥 수행합니다. 도움이 되겠지, 오늘은 인터벌 하네, 이런 드릴 하네, 이런 정도로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치가 원래 미리 말을 해주면 가장 좋고, 코치가 말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이 훈련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확실하게 물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엄청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목적을 알고 수영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훈련을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드릴을 할 때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 드릴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포인트를 잡고 해야겠구나 라고 알고 한다면 그 부분에 더 집중이 되고 그 부분이 개선이 훨씬 빠르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메인 세트를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저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처음 워밍업부터 이제 쿨다운까지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킥이 앞쪽에 있다든지 킥이 뒤쪽에 있다든지 거기에 따라서도 목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킥을 뒤쪽에 메인 세트 후에 뒤쪽에 배치를 했을 때는 레이스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메인 세트를 다 하고 나면 당연히 힘이 없을 거고, 후반부에 킥을 차게 되면 대회에서 지쳤을 때를 가정해서 킥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죠. 후반부에 지치지 않는 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훈련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라든지 아니면 DPS를 어느 지점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훈련의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실히 알고 하시면 훈련에 대한 흡수율이 50%, 30%에서 70%, 100%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기록을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훈련은 그냥 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다녀야 하는지, 그러니까 랩타임은 어느 정도로 다녀야 하는지 그 기준이 확실하면 좋습니다. 보통은 마스터즈 분들은 어느 정도 기록대를 레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들어오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영 훈련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빠르고 느리고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수영의 실력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훈련 강도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훈련이 유산소 훈련인지 무산소 훈련인지 역치 훈련인지 훈련 강도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훈련 스케줄을 공유해주는 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보통 훈련 강도를 작성을 해주시는데, 색상이나 아니면 EN1, EN2, 저 같은 경우는 더 쉽게 표현을 해서 강하게, 빠르게, 유산소 훈련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고 그에 맞는 수영 훈련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적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록에 대한 레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 훈련 강도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완전히 완벽하게 훈련을 소화하게 되는 거죠. 훈련 강도 체크가 너무 중요한 게, 유산소 훈련인데 무산소 훈련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남들은 지구력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스피드 훈련을 해. 그래서 한 30분짜리의 메인 세트인데 2분 만에 지쳐.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 강도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틀은 본인의 잠재력과 본인에 대한 파악입니다. 좋아하시는 종목 말고 내가 어떤 종목을 잘하는지 코치에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랑 코치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잠재력이 있는 종목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선수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원래 평영 선수였습니다. 평영 선수였다가 자영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요. 결국 자영으로 뭐 국가대표까지 했으니까 좋은 전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때도 전환을 했던 이유는 코치의 권유였습니다. 뭐 권유기보다는 사실 한국의 특성상 뭐 강제로 넘어간 거기도 하지만 자영을 함으로써 기록이 많이 단축이 됐고 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코치한테 솔직하게 여쭤보세요. 대회를 뛰고 싶은데 그래도 좀 잘하는 걸 뛰고 싶다. 내가 어떤 종목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냐? 라는 식으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파악 부분입니다. 훈련할 때 내가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에 대해서 코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보통 코치들이 모든 분들을 최대한 케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캐치를 한 코치들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나 아니면 잘 되고 있는 부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성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상훈련인데요. 본인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조금 더 질문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지상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면 좋은데요. 수영 실력은 수영장에서 가장 긴 시간을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근력이라든지 가동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코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말이죠. 코치한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어떤 보강 운동을 하면 더 도움이 될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가동성이 나오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뭐 근력이 부족하시고, 어떤 분들은 순발력이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주신다고 한다면 코치는 그에 맞는 좋은 대답을 해줄 거고, 집에서도 꾸준히 해주시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틀은 계획에 대한 부분과 장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대회 일정을 좀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작년에 이 시기쯤에 이런 대회가 열렸다고 하면 엇비슷하게 열리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내가 모든 대회를 뛰면서 기록 단축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 훈련에 포커스를 좀 맞출 때 어떤 대회에서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해보겠다라고 알 수 있으면 이 훈련 계획을 거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일정을 코치에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조율을 해본다든지 여러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다라든지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회에 대한 일정을 파악하고 그 후에 훈련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대회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코치한테 어떤 대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목표 대회, 이런 대회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인데요.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코치한테 물어봐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포 트레이너라든지 패들이라든지, 패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핀에서도 뭐 소프트 타입, 하드 타입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를 좀 추천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뻣뻣하신 분들은 이런 장비를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장비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린 내용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도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죠. 만약에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훈련 목표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없는 코치라고 한다면 그런 코치한테 만약에 배우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서 말씀드린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해에 대한 과정을 실제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보고 되새기면서 해보는 거랑은 어마어마하게 훈련의 질이 달라질 거기 때문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음 대회 때 본인의 PB를 다들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똑똑하게 운동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콘텐츠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